안녕하십니까. 돈산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6학년 2학기 공식을 하나 인터넷에서 찾아서요. 6학년 2학기 공식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6학년 2학기 공식이 이제 중학교와 연결되는 그 느낌이 있으니까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자, 분수와 소수를 혼합 계산으로 하는데요. 분수는 뭘 나누죠? 분수는 1을 나누는 수. 자, 1을 나누는 수가 분수고, 소수는 뭐보다 작죠? 1보다 작은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혼합, 합쳐져 있는 계산을 하는데, 분수를 소수로 고치고, 소수를 분수로 고칩니다. 그런데, 자, 소수와 분수가 이렇게 있다면, 자, 분수는 곱하기하고 나누기에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수는 나누는 수기 때문에 나누는 과정이 나와서 약분이나 통분을 하기 쉽습니다.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좋고 편리하고, 소수는 십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하고 빼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분수를 소수로 바꾸고 소수를 분수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꿀 때 이 소수의 분모가 10이나 10의 n승, 10진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 분모를 10으로 통분을 하고 그 분자만 가지고 소수로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 안 되면요? 이렇게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 안 되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소수를 다 분수로 바꿀 수 있는데, 분수는 전부 다 소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조리. 순환소수든 뭐든. 근데 어떤 특정한 소수인데, 무한소수, 3분의 1은 유한소수고요. 무한대로 가는 소수, 파이와 같은 거, 이런 거는 분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소수 중에서 규칙성이 없는 것은 분수로 바꿀 수 없어서,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분수로 바꿀 수 없어서 이걸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수는 모조리 소수로 바꿀 수 있는데, 무한소수 중에서 규칙성이 없는 것만 분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소수를. 그런 경우에 a분의 b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a분의 b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무리수라고 합니다. 자, 소수를 분수를 소수로 바꾸는데요. 서로 고치거나 바꾸어서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분수를 고친 경우에 네모분의 동그라미 나누기, 별분의 세모인데, 이 나누기는 이렇게 곱하기로 했죠. 그 나누기와 곱하기는 역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숫자하고 이 숫자를 두 개를 무슨 수라고 그러죠? 난수?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분모와 분자가. 이거를 역수라고 합니다. 역수. 자, 역수라는 것은, 자, 여기에서 이 역수라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자, 보시면, 자, 이렇게 2분의 1 나누기 3분의 2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몇이 되죠?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 나누기와 곱하기를 무슨 관계라고 했죠? 역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3분의 2와 2분의 3을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약분해서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의 역수는 3에 3 곱하기 뭐를 하면 1이 되죠? 3분의 1. 1분의 3은 특별 분수니까. 그러면 약분해서 1이 됩니다. 이렇게 1의 역수를 할 때 이 두 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곱하기는 이렇게 되지만, 자, 3하고 빼기 3을 하면 뭐가 되죠? 0이 됩니다. 그러면 0의 역수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1은 곱하기의 항등원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한다고요? 항등원. 항상 그 원소가 나옵니다. 곱하기 할 때 1을 곱하면.
이거는 뭐래요? 뭐의 항등원입니까? 영의 항등원? 여기는 곱하기의 항등원이면 여기는 나누기의 항등. 아닙니다. 이 곱하기의 역수가 나누기니까 곱하기 나누기는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더하기의 항등원입니다. 더하기는 뭐랑 같이 가죠? 빼기랑 같이 갑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같이 있었을 때 이거는 0. 그러면 0의 역수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은 곱하기를 전제로 하고 0은 더하기를 전제로 합니다. 이 두 수를 역수라 그러고 이 두 수도 역수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를 종합해 보면 항등원이 있으면 항등원 어떤 계산에서 계산 법칙에서 항등원이 있으면 그 항등원을 만드는 두 수, 이 두 수 A랑 B랑 계산을 해서 항등원이 나오는 두 수를 뭐라고 해요? 역원이라고 합니다. 역원. 근데 이 역원을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역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전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왔던 겁니다. 고1 과정에 나왔는데 너무 어려워서 빠졌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더하기의 역은 뭐죠? 빼기. 더하기의 연속은 뭐죠? 곱하기. 이거의 역은 뭐죠? 나누기. 3. 자, 빼기의 연속은 뭐죠? 나누기. 그렇게 되었을 때 곱하기의 항등원은 뭐죠? 1. 더하기의 항등원은 뭐죠? 0. 0. 그러면 그럼요, 이 두 개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역수. 역수. 이 두 개의 관계를 뭐라 그래? 역원.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만드는 거를 1이 되는 두 수를 뭐라고요? 역수. 역원. 두 개. 더하기 빼기를 해서 한꺼번에 만드는 0을 만드는 수를 역수, 역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알겠죠? 그럼요. 제곱이랑 로그랑 해서 또 되나요? 지수와 로그는 다음에 지수와 로그를 배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분수와 소수의 혼합으로 합쳐서 계산을 하는데요.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이 섞여 있을 때 왜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나요? 왜냐하면 곱셈과 나눗셈은 2차원이고 네. 덧셈, 뺄셈은 1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를 다시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더하기의 연속은 곱하기라고 했죠? 네. 곱하기의 연속은 지수라고 그랬고 네. 자, 빼기의 연속은 나누기고 나누기의 연속은 로그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더하기를 연속한 결과를 암기한 게 곱하기입니다. 그래서 구구단이 뭐죠? 구구단은 구구단 아닌가요? 구구단은 더하기의 더하기를 연속한 결과를 암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구단이 곱하기를 해놓은 더하기의 연속을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2 곱하기 3 더하기 4 하면 답이 몇이죠? 10이요. 10인데 거꾸로 2 더하기 3 곱하기 4가 하면 몇이죠? 14요. 자,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4 더하기 2 곱하기 3 하면 답이 몇이죠? 10이요. 근데 왜 이거부터 했죠? 왜냐하면 이게 더하기의 연속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더하기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2 곱하기 3을 더하기로 쓰면 2 더하기 2 더하기 2입니다. 결국 4 더하기 모두 똑같은 더하기로 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데 2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한꺼번에 빨리 계산해서 2, 3은 6 하고 외운 걸로 계산한 다음에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곱셈과 나눗셈을 하는데 이 더하기 빼기는 1차원이고 길이고 이거는 2차원 면입니다. 이 선의 길이를 모아서 한꺼번에 계산한 2차원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1차원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3차원 이상이 나오는 지수 로그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계산한 다음에 더하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곱셈과 나눗셈은 차원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곱셈 2차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앞에서 나오는 것부터 해도 상관없고 그렇습니다. 괄호가 있으면 다만 가로의 식부터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2가 3번, 2가 4번입니다. 자, 곱하기에서 주의하실 것은 2 곱하기 3이라고 할 때는 첫째, 2가 3번이 될 수도 있고 3이 2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가 3번이라고 했을 때 이 3번은 숫자라기보다 횟수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횟수. 따라서 횟수가 2가 3번이고 3이 2번이잖아요. 2하고 3은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2개. 2가 몇 개죠? 3개. 네. 하는 것처럼 가로하고 세로가 이렇게 직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3 할 때는 2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것처럼 2가 3번인 것처럼 2와 3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4하고 2를 먼저 더한 다음에 6이 3번은 아니죠. 네. 그런데 이렇게 가로를 쳐주면 2 더하기 3 곱하기로 해야죠. 잘못 썼네요. 2 곱하기 3 더하기 4를 하게 되면 2 곱하기 3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로를 쳐줘 버리면 2가 3번, 2가 4번, 결국은 2 곱하기 7, 2가 7번이죠. 네. 이런 것처럼 가로에 있는 것, 그러면 2를 3번 하고 2를 4번 하면 되죠. 이런 것처럼 서로 가로의 안에 있는 것부터 해주어야 합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그래서 괄호 안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분수, 1보다 작은 수, 1을 나눈 수, 소수, 1보다 작은 수, 자연수, 1, 2, 3, 4, 5, 6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를 섞어있는 혼합계산은 분수를 소수로 고치거나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편리한 형태로. 그러니까 왜 고치냐면 더 계산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게 더 편리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소수는 뭐가 편리하겠어요? 십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하기와 빼기가 편리하고 자릿수만 맞춰서 빼주고 더하면 되니까. 분수의 같은 경우에는 나누는 수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가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를 통분을 해서 편리하기 때문에 이걸 서로 바꾸어 가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로가 있으면 가로 안의 식부터 계산하고 당연히 곱셈과 나눗셈은 앞에서부터 계산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 두 번째 이제 원기둥. 원이 쌓여서 일어날 기, 덩치를 만듭니다. 원뿔은 원이 뾰족하게 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기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땅땅땅땅땅땅땅 점으로 치면 요 밑면과 요 밑면이 원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마치 여기에 있는 동그란 딱지가 쭈루룩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 원뿔은 이렇게 밑에는 원이 있고 한 점에서 모이니까 이렇게 꼭지점을 갖습니다. 생일 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자, 원기둥은 두 면이 서로 평행합니다. 여기 A면과 이 B면이 평행합니다. 평행하다는 것은 서로 끝없이 전진돼서 만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하다는 것은 합동은 뭐죠? 합동. 합칠 합 같을 동. 합치면 같은 겁니다. 자, 합동에 대해서 잠깐 해볼까요? 이제 일부러 이렇게 자세히 해드리는 이유는 6학년에서 총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면 두 면이 서로 평행이란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합동은 원으로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선이 모이면 뭐가 되죠? 면이 됩니다. 면이 모이면 뭐가 되죠? 입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무슨 뜻이냐면 선. 그러면 선은 점이 모이면 면이 되는데요. 점은 부피 크기도 없습니다. 근데 요 점부터 요 점 사이는 길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수고 여기에서 이게 자연적으로 1, 2 나오면 자연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이 모이면 바로 면이 됩니다. 면. 그러면 이 선이 차곡차곡 가로 세로로 쌓이면 면이 되거든요. 면이 되면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 이것들이 한 장의 딱지라면 카드를 수북하게 쌓아놓으면 그러면 입체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합동은 뭐냐? 합동은 두 개가 같다는 겁니다. 겹치면. 그런 다음에 닮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닮음은 크기는 다르지만 그렇죠. 크기는 다른데 가게가 그런 거는 똑같아. 네, 가게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닮았다. 그러면 얼굴 생김새 각도는 비슷한데 눈의 크기도 다르다. 손가락 크기도 다르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합동은 두 개가 일치하는 것이고 닮음은 그러면 크기는 다른데 각이 같다는 겁니다. 이걸 분수로 얘기했을 때 이 합동은 2분의 1과 6분의 3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닮음이라는 걸 쓸 때는 1대 2는 3대 6이 됩니다. 무슨 소리지? 자,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 6분의 3이면 같은 크기죠. 분수가. 2분의 1이라면 한 덩어리, 6분의 3도 한 덩어리인데 이거는 두 조각으로 돼서 그 중에 한 조각이고 이거는 6조각으로 돼서 그 중에 3조각이니까 크기는 같습니다. 근데 1대2와 3대6은 닮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닮음비라고 하는데, 자, 한 사람이 2개의 초콜릿이면, 그죠? 3명은 6개의 사과. 1과 2, 3대6인데, 닮음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직각으로 두면. 요게 1대 2이면, 이게 3대 6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요것과 요것은 이렇게 크기가 다르지만 요 각도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동과 닮음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둥은 일어난 덩어리고 모양의 입체도형. 그러면 입체는 뭘까요? 이렇게 서 있는 몸체, 서 있는 물체라고 합니다. 도형은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원이 동그란 원이 기둥으로 서 있는 거, 김밥처럼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을 원기둥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원기둥을 했고요. 그러면 원기둥의 전개도가 뭐냐? 전개도를 그려야 되는데 두면면 모양은 원이고 옆에는 직사각형이고 둘레는 옆면의 가로와 같고 원기둥의 높이는 옆면의 세로와 같다. 높이는 옆면의 세로와 같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 이렇게 원기둥을 했을 때 이 원기둥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위에 뚜껑이 있어야 되고 아래도 뚜껑이 있어야 돼. 똑같은 크기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펼쳐보면 이거를 삥 돌려서 펼친 걸 쓰면 이렇게 긴 종이가 있고 여기 위에 원이 하나 있고 아래에도 원이 하나 뚜껑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신기하게도 요 길이랑 이 원 둘레의 길이는 같습니다. 왜? 이거를 삥 둘러서 마감을 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만약에 달라지면 어떻게 되죠? 달라지면 원기둥을 이렇게 한 바퀴 감았다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딱 맞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원 둘레를 2파이r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 길이는 2파이r입니다. 2파이r. 또 요 높이는 이 원기둥의 높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h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네.
요거랑 요것만 길이를 알면 요거를 여기 길이를 알 수 있나요? 자, 그러니까 이 2파이R은 요거랑 똑같죠? 네. 그러니까 h를 알고 2파이R을 아니까 이 넓이도 알 수 있고, 그렇죠? 네. 2파이R을 하면 요 r을 알게 되는 거죠, r. 네. 그러면 요거의 면적은 파이r 제곱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도 알 수 있고, 이 면적도 알 수 있고, 해서 이 전체의 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네. 잠깐만요. 여기랑 여기 길이만 알면 여기 길이로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했는데, 길이는 다 정해야 되니까, 본인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짧은 원기둥하고, 이렇게 긴 원기둥하고, 요 원 크기는 똑같은데, 길이는 다를 수 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됐죠? 네. 자, 거기다가, 자, 그러면, 요렇게 펼쳐놓은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면, 전개도라고 합니다, 전개도. 전개도. 경계도는 어떻게 그리는지 잘. 그래서 불을전 10개 전개도고, 요렇게 서 있는 모양을 겨냥도라고 합니다, 겨냥도. 이 겨냥도에서 이렇게 안 보이는 면, 자, 원기둥을 이렇게 해서, 이 위에는 그럼 보이겠죠? 이렇게 안 보이는 거는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근데 이 전개도는, 이게 왜 됐죠? 이 전개도는, 근데 이 전개도, 겨냥도는 안 보이는 게 점선이고, 이 전개도는 접는 게 점선입니다. 근데, 이렇게 원기둥은 접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곡선으로 그냥 감아주니까. 알겠죠? 자, 그러니까, 원기둥의 전개도는 두 밑면 모양의 원. 그러면, 두 밑면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밑면. 이름이 위에 있지만, 이것도 밑면입니다. 두 개가 평행하죠. 또, 옆 모양은 이건 직사각형입니다. 물론, 정사각형이 돼도 됩니다. 직사각형. 그러니까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있으니까, 그럼 직사각형 안에, 이 안에 정사각형이 있으니까, 포함되니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밑면의 둘레는 옆면의 가로와 같습니다. 이게 둘레. 이 둘레랑 옆면의 가로는 같습니다. 이 원 둘레는 2파이R이고, 왜 2파이R이고, 파이R 제곱인지, 동영상으로 제가 원 이야기하고 찍어 놓은 거 있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원기둥의 높이는 옆면의 세로와 같다. 높이. 그럼 요거 높이랑 요 세로는 같다. 하니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나온 건 원뿔입니다. 원뿔. 이렇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삐쪽하게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면은 원이고, 당연히, 옆면은 구분면인 뿔이다. 옆면이 구분면인 뿔 모양의 입체도형이다. 옆면이 굽였다. 옆면이 구분면인 뿔. 그럼 옆면이 왜 굽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다시 보시면 천천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원뿔은 이렇게 해서 땡땡땡땡 그리는데, 이걸 만들려면 당연히 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동그랗게 감싸야 되는 요만큼 길이의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감쌀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빼쪽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전개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걸 뚜루룩 말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반듯하게 되면 뭐가 돼요? 원기둥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쭉 말고 모으면, 이건 좁죠? 이건 넓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쭉 감아진 다음에 이걸 뾰족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밑면이 원입니다. 이건 밑면이 원입니다. 이게 밑면. 네. 옆면이 구분 모양의 면인 뿔 모양의 입체죠. 그러면 옆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휘어져 있죠? 근데 요게 뭐라고요, 요게? 요 둘레가 이렇게 구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라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전부 다 다시 그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큰 원.
그래서 요걸 뭐라 그래요?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부채꼴. 부채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무한원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에 또 이렇게 아주 큰 이게 있고 그럼 만약에 이런 규칙성이 있으면 다시 얘기해 보세요. 아니 만약에 규칙성이 이거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원 그리고 또 여기다가 요거가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계속 그려봐.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러면 이 원뿔을 만들 때 보세요. 이게 이 둘레는 똑같은데 이게 낮은 것도 있고 아주 뾰족하고 높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거의 차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 각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둘레는 똑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더 이 각도를 요 각도를 더 크게 하면 이렇게 되는 뿔이 나오겠죠. 더 길쭉한 거는 그러면 이 높이가 낮겠죠. 네. 이런 차이가 있어서 뿔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게 2파이r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2파이r이 얼만큼이에요? 요만큼이 2파이r이겠죠? 네. 요만큼의 2파이r. 그러면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건 뭐겠어요? 요 길이겠죠? 네. 이렇게 이 원의 밑면에 한 점의 이은선, 여기 이렇게 이은선을 이름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모선. 모선. 네, 모선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원뿔까지 했고요. 그럼 회전체. 이거 회전체. 회전체는 어떤 평면으로 된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한번 돌리는 것.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조기가 있는데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면 이게 빙그르르 이렇게 돕니다. 또 빙그르르 이렇게 돌고. 그럼 그러면 휴지처럼 됩니다. 여기 공간은 속안은 비고. 이렇게 돌려서 얻는 입체 도형을 얘기합니다. 축으로 사용되는 직선, 요 직선을 회전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9를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반원이 있으면 반원을 빙그르르 돌리면 공이 됩니다. 반원을 회전하면. 그죠? 자, 이렇게 그러면 원기둥은 어떤 걸 회전하면 원기둥이 될까요? 원기둥이요? 이렇게 붙어있는 사각형 회전하면 원기둥이 됩니다. 그럼 원뿔은 뭘 회전하면 될까요? 세모요. 삼각형을 회전하면 원뿔이 됩니다. 자, 반원을 회전하면 9가 되고요. 요거를 회전축이라고 합니다.